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5월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혹은 시장의 안정까지 우리는 몇 고개를 더 넘겨야 할까요? 아직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인 박스권에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래쪽으로도 여전히 변동성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2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수는 저점을 스물스물 낮춰가고 있습니다. 2040포인트를 테스트하고 있는 월요일 장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하반기의 주식시장의 전망과 전략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조정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의 4가지 전달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위축 정도의 현재 국한한 움직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 6월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무역 거래가 위축되겠고 이에 따라 실물 경기에 여파를 주는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자극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의 우려감들 나올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실로 반영되는 국면까지 가기 위한 단계,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타진하는 그러한 단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된다면 우리 경기는 수출 경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교역량 변화에 보다 민감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디까지 간 후에 멈추게 될 것인가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어느 한쪽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극한의 공포 혹은 굴욕을 느껴야 그다음에 최종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합의에 나설 만큼 충분히 양측 모두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상인 증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누구 하나 극심한 고통과 또 뼈저린 굴욕을 느끼게 하는 사태 역시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상인 증권은 현재 진짜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적절한 명분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어디쯤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단 아직은 양측 모두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진짜 큰일 났다라면서 양측에서 또는 어느 한 측에서 정말 대책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점, 그 어디쯤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극심한 고통의 그 전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화웨이 제재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강요하느냐 혹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제2의 사드 사태와 유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장에서 봤었던 종목들의 반응들이었죠. 타협선을 찾기 전까지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운 그러한 변동성 구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박스권 장세에 묶여있는 가운데 뉴스에 민감한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에 대한 판단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서 증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도 천차만별이 되실 텐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커를 내밀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지만 현재 양국 간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세 인상 이후에 중국의 부양책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양책으로 경기 개선의 효과를 1분기에 확인했던 만큼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면 지수 하단의 지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연준이죠.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까지 꺼내들진 않더라도 현재 금리 인상을 멈춘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유동성 환경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에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와 또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또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죠. 실적과 배당, 독점적인 혹은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보유한 그러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희소성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상향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이익의 상승폭이 컸던 종목으로 대한제강, 오이솔루션, KMW, 키움증권, LG전자, 동성화인텍,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테스나 등 같은 기업들을 꼽았는데요.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코스닥 쪽의 유망 종목을 보시면 5G, 비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월덱스나 FST, 그리고 SFA, 솔브레인, 파워로직스 이들 종목군들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한 PR이 6배에서 8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전후로 주목할 섹터를 나눠보자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결 전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섹터, 통신, 미디어 교육, 그리고 소비재와 IT 소프트웨어를 꼽고 있고요. 타결 이후에는 경기 개선과 함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 화학, 에너지,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를 꼽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5G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관련주를 보고 있고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장기 진입을 기대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코엘 패션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의 시기,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이 좋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면서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우량주를 담아볼 만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발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가장 담기 좋은 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